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의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퍼런트라는 AI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지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와 마르코프 속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예측이나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신러닝 내에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이 존재하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리고 딥러닝도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각 학습의 특징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이후에 예측이나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지도학습의 경우 학습하는 데이터 내에 예측이나 결정의 정답지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학습을 진행하면서 특정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하는지를 함께 데이터로 전달받게 되고, 이를 학습하여 이후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이나 결과를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학습할 때 주어지는 정답을 라벨 혹은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도학습의 장점은 출력을 함께 학습시키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서 예측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위와 달리 학습을 할 때 정답지를 제시해주지 않는 상태로 학습하게 됩니다. 정답지인 라벨이 없기 때문에 학습 시에 해당 입력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게 되며 최종 목표는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를 군집화하거나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것이 됩니다. 강화학습은 미리 정의된 데이터 셋이 없으며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시도와 오류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다양한 상태에서 행동을 취하며 주로 R이라 불리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해당 학습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여러 층의 신경망을 사용하여 고차원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위 내용 중 강화학습인 RL과 딥러닝인 DL이 합쳐진 DRL에 대해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용어들을 배우기 위한 예제로 간단한 그리드월드 모델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드월드란 강화학습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환경 모델로 에이전트가 2차원 격자 형태의 환경에서 이동하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강화학습의 기본 용어로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존재합니다. 해당 예시에서 스테이트는 각 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은 에이전트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4가지의 액션이 존재합니다. 리워드는 학습을 할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2가지의 리워드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습이 끝날 때 주어지는 리워드인 빅 리워드로 현재 예시의 그리드 월드에서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2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이 진행되는 도중에, 즉 빅 리워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 액션이 있을 때마다 주어지는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가 있습니다. 만일 예시 이미지에서 동쪽으로 3번 이동한 후에 북쪽으로 1번 이동한다면 마지막 빅 리워드에 도달한 액션을 제외한 3번의 액션에서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 C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얻게 된 리워드는 3C-1이 됩니다. 학습이 진행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작은 음의 리워드인 C가 주어집니다. 그리드월드 예시에서는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통해 게임의 종료를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C값이 적절하게 선정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게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일 C값이 -2와 같은 너무 큰 음의 수를 갖게 되면 폴리시는 가능한 한 게임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0에 가까운 음수일 경우 학습 진행 시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어 최적의 경로를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리드월드에는 2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디터미니스틱 그리드월드랑 스토캐스틱 그리드월드가 존재합니다. 디터미니스틱 그리드월드의 경우 에이전트의 이동 방향이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폴리시가 정해지면 오직 1가지의 에피소드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 그리드월드와 달리 스토캐스틱 그리드월드의 경우 에이전트의 이동 방향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동한다는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작은 확률로 오른쪽이다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액션을 주더라도 10%의 확률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폴리시가 정해지더라도 작은 확률에 의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 방향인 뒤로의 이동은 주로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 MDP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그리드워드 예제를 보았듯이 강화학습은 일종의 게임과 비슷합니다. 게임은 에이전트라 불리는 플레이어를 제어하며 해당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 액션에 따른 리워드를 받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많은 리워드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강화학습의 모델은 많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폴리시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폴리시는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규칙 또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간에 따른 선택지를 ST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S는 스테이트를 나타내고 T는 타임을 나타내는데 T는 현재를 의미하며 T 플러스 1은 한 단계 후의 미래를, T 마이너스 1은 한 단계 전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만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태들을 알 경우에 우리는 이후의 상태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스톱모션으로 찍은 사진이 있을 때 이후의 공의 위치를 예측하라고 한다면 이동 방향을 따라 다음 공의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공이 하늘에 떠 있는 상태 하나만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공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스톱모션을 예시로 든 것처럼 데이터가 많다면 예측이 쉬워지지만 학습하는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상태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르코프 프로퍼티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해당 이론은 이전의 상태는 다음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과거의 상태들을 모두 알고 있을 때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건 현재의 상태만으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예제는 브라우니안 모션이 있습니다. 해당 예시는 아주 작은 입자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과정을 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가 다음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 ST가 있을 때 해당 프로세스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면 우리는 해당 프로세스를 마르코프 프로세스 혹은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SP인 튜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S는 스테이트의 모든 종류를 나타내고 P는 I 상태에서 J 상태로 변할 확률을 나타내서 확률은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n가지의 상태가 있으면 n 곱하기 n의 매트릭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따르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를 설명하겠습니다. MDP는 SAPR 감마의 튜플로 정의되며 각 상태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갖습니다. S는 스테이트의 집합, A는 액션의 집합, P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R은 리워드 함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마는 0부터 1 사이의 값인 디스카운트 팩터로 감가율이라고 부릅니다. 감마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될 확률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모두 계산할 수 있으면 non-MDP라고 하고 모델 베이스드라고도 부릅니다. 해당 모델은 각 쌍에 대한 확률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방대한 개수의 확률을 활용해서 MDP를 풀어나가게 되며 이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 방대한 계산을 훨씬 작은 문제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를 모르면 unknown MDP라고 부르며 모델 프리라고도 부릅니다. 모델 프리라 불리는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를 모르는 형태에서는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폴리시를 계산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리워드, 리턴, 그리고 폴리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워드는 화면과 같이 RT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T는 현재의 타임 스텝 t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스칼라 값입니다. 에이전트는 해당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아래의 수식은 리워드를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수식은 상태 전이 확률을 나타낸 수식입니다. S 상태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S' 상태로 전이될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해당 수식의 마지막 변인 모든 가능한 보상 R에 대해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한 후에 상태 S'으로 전이되고 보상 R을 받을 확률의 합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식은 특정한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기대되는 보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능한 모든 상태 S'과 보상 R에 대해서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한 후에 상태 S'으로 전이되고 보상 R을 받을 확률에 해당 보상 R을 곱한 값의 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식은 위 수식들이 합쳐진 형태로 상태 S에서 A라는 행동을 취한 후에 S' 상태가 되었을 때 기대되는 보상을 나타낸 수식입니다.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하고 상태 S'으로 전이가 되었을 때 가능한 모든 보상 R에 대해서 해당 보상 R과 그 확률의 곱을 더한 값을 첫 번째 수식의 값인 상태 전이 확률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한 번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에피소드라고 부르는데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얻어지는 리워드를 합한 것을 토탈 리워드 GT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토탈 리워드의 T는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토탈 리워드 GT는 앞서 설명한 리워드들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각 리워드들은 감가율인 감마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감가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감가율이 없다면 에이전트는 보상을 무한한 시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무한히 큰 보상값을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율을 사용하면 미래로 갈수록 보상이 덜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상 총합을 계산할 때 수학적으로 편리해집니다. 두 번째로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 당장 받는 보상은 훨씬 더 확실하기 때문에 감가율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논리로 미래의 보상을 받는 것보다 당장 보상을 받는 행동을 우선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가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율이 이전에 설명한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와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점은 감가율의 경우 미래 보상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고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는 특정 행동을 억제하고 에이전트의 행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의 그리드월드에 있는 로봇 청소기의 방 청소를 예시로 들면 감가율에 의해 로봇은 가능한 한 빨리 먼지를 청소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래에 청소하는 것보다 최대한 현재에 청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해서 최종 종료를 빨리 하게 될 것입니다. 즉 감가율을 통해서 미래보다는 현재의 리워드를 얻도록 유도할 수 있고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통해서는 최대한 빠른 게임의 종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폴리시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규칙 또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폴리시 또한 스토캐스틱 폴리시랑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로 나뉩니다. 스토캐스틱 폴리시는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 행동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입니다. 특정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동이 확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는 주어진 상태에서 항상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그리드월드에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적용하면 특정 상태에서 한 가지 액션만을 정책으로 갖지만 스토캐스틱 그리드월드의 특성 때문에 작은 확률로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신러닝 내에서 각 학습들의 특징과 DRL의 기본적인 용어, 마르코프 그리고
리워드, 리턴, 폴리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벨만 이퀘이션이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